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저자 오태민, 출판사 KD북스입니다. 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지적인 현상이다. 우리 모두는 인문학적 호기심이 얄팍한 사회에 속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셈이다. 비트코인은 철학적으로 족보가 있는 명문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식견과 약간의 호기심이 있는 누군가는 어렵지 않게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다. 비트코인을 인문학적으로 재발견하라고 권유하는 그 한 사람이 당신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게만 주어졌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2014년 초가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두어 시간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다. 그 서너 달,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출판해서 지인들에게 뿌렸다. 커피를 사주면서까지 설명해 주었고 스마트폰을 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도 보내주었다. 무료 강좌도 열었다. 정말 뭐가 쉬운 것처럼 열심히 설득하고 돌아다녔다. 이날 폭락 이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다. 그전까지는 사실가관이었다. 페이스북에 비트코인 가격을 시간 단위로 올리고 지인의 돌잔치에서 처음 만나는 지인의 지인들에게도 비트코인에 대해 떠들다가 끝내 주인장에게 한 소리를 듣고 말았다. 60에서 7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몇 달 만에 3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 무슨 설명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게 되어버렸다. 무시가 조롱으로 바뀐 셈이다. 3년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600만 원은 넘는다. 2014년 가을,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원대까지 낮아진 다음부터 지인들에게 책을 안 보내고 무료 강의를 안 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지 않았던 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기획되었다. 기획만 하던 책을 코비드19 덕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문을 탈고하고 머리말을 쓰기 전에 비트코인은 또 한 번 대폭락을 했다. 9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책 자체를 변명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6년 전 대폭락 이후처럼 말이다. 30만 원대로의 대폭락 이후 입을 다물었던 그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떠올리며 2020년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달러는 지난 100년 동안 98%나 가치를 잃었다. 지구적인 전염병 사태처럼 절실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통화량을 팽창한 때문이었다. 경제가 마비 상태에 들어서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 주체들의 웅크린 마음을 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효과도 빠르고 정치적으로도 어렵지 않아. 쉽게 손이 가는 방식이 바로 시장에 자금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시작된 월가 금융위기에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첫 번째 블록의 영국 재무장관이 부실은행들을 위해 구제금융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영국 신문에 헤드라인을 새겨 넣었다. 그리스 국가부도 2011 키프로스 은행 지급 불능, 2013 베네수엘라 초고 인플레이션, 2016 인도의 화폐개혁, 2016 짐바브웨의 2차 통화위기, 2017에 따른 위기와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은 주목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사슬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들은 주변부에서 일어났던 화폐 금융위기다. 2020년 코비드19 여파에 따른 양적 완화와 유동성 주입이 비트코인 등장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종이돈들의 위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면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멀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격변의 시기를 맞아서도 비트코인은 공부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더 멀리해야 한다. 전자가 예언자를 자처하는 흔한 죄를 짓고 있다면 후자는 현실과 지식을 한꺼번에 무시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병은 주변 사람들의 시야까지도 가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수년 동안이나 여러 차례 입증해 주었다. 단언컨대 비트코인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지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오늘날 국제질서에 숨겨진 전제와 특징들을 드러낸다.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아는 코비드19 사태 직전에 출판한 책 디주니티드 네이션즈에서 2020년부터 브레턴 우즈 체제가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가 말하는 브레턴 우즈 체제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세계화의 골조인 글로벌 공급사슬망을 떠받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동안 지속되던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명이 다 되어 위태롭던 구조물의 이 전염병 사태가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의 지적 체계가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브레턴 우즈 체제로부터 기인한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미국에 의한 달러의 공급과 압도적인 해군력에 의한 해상 무역로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이 질서의 전제 조건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체제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어쩌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화폐와 금융질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은 브레턴 우즈 체제의 지속을 전제하고 있다. 나에게는 비트코인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더 신기한 현상으로 다가왔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경제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은 기존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식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유하자면 어느 날 집채만한 검은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처음 보는 물체가 한강, 수면에서 4, 5m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보라. 날개나 프로펠러도 없다. 검은 물체 아래 수면이 잔잔한 것으로 보아 엔진은 없다. 출근하는 지하철 차창 밖으로 이런 물체를 발견했다면 첫날은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다. 영화 촬영을 위한 특수장치일 수도 있겠고 물체 위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매일 그 위치에 그것도 10년 이상 존재한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지하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물체에 별로 시선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물체에 대해 떠들거나 물어보거나 검색하거나 직접 보트를 타고 접근해서 관찰하려 하지 않는다. 뭔가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신기해서 찾아는 보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며 정말 이상하다면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찾아보았다는 정보의 수준이 대단치 않은데다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는 주장은 근거도 없는 막연한 믿음일 뿐이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면 처음에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거나 과민 반응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토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위해에 좌우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에 달려들어 파헤치려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다. 비트코인은 한강 위에 떠 있는 검은 물체만큼이나 이상한 존재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지적 체계를 시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양자 간의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기본 원칙들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생명체가 지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하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비트코인은 화폐나 국가 권능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엎었다. 만약 우리의 상식대로 정부가 비트코인을 없었던 일로 돌리지 못한다면 결론은 하나다. 비록 지금은 집채만 한 크기에 불과하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의 이 괴이한 물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들도 변경할 것이다. 이 책은 원래 비트코인은 강했다. 나 스마트 콘트랙, 신뢰형 명의, 개정판을 준비하다 구상하기 시작했다. 두 책을 쓸 때와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부분적 개정보다는 논의의 초점을 바꾸고 싶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이 50만 원대를 오갈 때나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를 오갈 때나 언제나 주장하는 바가 같다. 현실이야 어떻든 간에 비트코인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11년 이나 적대적 환경을 버텨내고 있으므로 회의론자들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라면 동조자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바뀌고 있다. 미디어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빗나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호기심을 진지한 탐구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발생하곤 한다. 비트코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격에 아찔한 폭락이나 N번방 사건처럼 사악한 일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회의론자들의 예측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주변 사람들의 악담의 마음을 쓰다 보면 비트코인 현상과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비트코인에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거나 자원을 투자하려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난제에 대해 미리 답을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첫째, 비트코인의 기술적 강건성은 오류다.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적 발전이 비트코인의 허점을 뚫을 것이고 비트코인은 튤립 거품같이 어느 날 사라질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이 강건해서 기술적으로는 역경을 버텨낸다고 해도 더 뛰어난 블록체인 코인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코인들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가장 낡은 블록체인일 뿐이다. 셋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뛰어난 다른 암호화폐들의 운명도 암울하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토큰들을 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행하려는 블록체인 토큰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코인을 멀리하고 아무도 보증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성공은 우연에 불과하다. 주류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틈에 이루어진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주류 사회가 더 혁신적인 기술과 제도적인 틀을 무기로 달려들면 비트코인은 잘 해봐야 역사적 유물로 남게 된다는 주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질문들을 논리적으로 짚어보는 게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다.
비트코인의 지혜는 탁월한데 이난제들에 대한 논박이 2008년에 이루어졌다. 아직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질문들을 검토했다. 천재들은 연역적으로 경험에 도움 없이 결론에 다가갔다. 그래서 2014년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쓸 당시 나는 위의 난제들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모르거나 비트코인을 사기로 단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집중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이런 질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존재다. 따라서 이 신물질을 지적으로 깊이 탐구하려는 사람을 비트코인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6년 전 나의 간청을 흘려들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은 단지 강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맥락을 결정하게 될 게임 체인저다. 이 책은 비트코인의 지혜와 비트코인의 족보로 나누었다. 일부 비트코인의 지혜를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지식 및 정보를 족보에 몰아넣고 여백의 참조를 달았다. 2부 비트코인의 족보에는 전작 비트코인은 강했다와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에서 가져온 부분이 많으며 심지어 인문학적 상상력에서도 가져왔다. 지난 3년 동안 주간지 환경 비즈니스에 기고하느라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덕인지 이 책에는 연재된 칼럼의 내용도 적잖이 포함되었다. 비트코인이 인문학적으로 족보가 있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말하면 지적인 청중들은 다소 당황해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이들일수록 비트코인 현상이 기술만 알고 세상을 모르는 철없는 젊은 세대의 소행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마저도 비트코인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특이하게 여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뿌리가 깊은 철학적 현상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의 라틴어 필로소피의 어원이라는 건 유명하다. 사물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쳐 지혜로 나아간다는 주제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도 일맥상통한다. 비트코인같이 난해한 사물이 등장하면 우선 호기심을 가지고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적 역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호기심이 두뇌보다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 흥미롭다. 비트코인을 공부해 온 지난 6년 동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사실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 대다수가 객관적으로도 이력이 돋보이니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두뇌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난 6년은 호기심이 없으면 뛰어난 두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목격해 온 과정이기도 했던 셈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지적 주류들에 대해 지나치게 냉소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그렇지만 법칙을 증명하는 예외로서 특이한 주류들도 분명 계셨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영감과 기회를 나누어준 분들도 여러 계시다. 이분들 덕에 그나마 견딜 만한 외로움이었다고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중요한 작업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분들의 실명을 일일이 기록해서 감사의 마음을 남겨놓고 싶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고려하자면 앞으로 한동안은 표지 뒤 여백을 활용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행량과 거래 내역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된 코드로 관리됩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되며 이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하여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거래소에서 다른 화폐와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사용은 국가별로 규제와 법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트코인 반감기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21만 블록마다 발생하며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이번 반감기는 2024년 4월이었는데 반감기 시점부터 채굴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다가올 불장을 준비하는 분위기와 반대로 하락장 시그널을 말하는 두 부류로 엇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권장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부자 위 서재였습니다.